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짜뉴스, 잘못된 정보들이 퍼져나가면서 혼란을 낳기도 하는데요. 네, 오늘은 코로나19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가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호흡기내과 이영석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뭐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또 걱정하는 것이 또 마스크고 아까 또 앞서 보도도 보셨지만 사기도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면 마스크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면 마스크가 효과가 있나요? 일단은 면 마스크는 권장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원래 마스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환자한테서 이렇게 객담이 튀지 않게 막기 위해서 쓰는 이제 수술용 마스크나 면 마스크가 그런 용도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가 본인한테 이렇게 침투되지 않게 막 필터가 달려 있는 KF80 이상의 마스크가 이제 두 번째 마스크인데요. 결국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서 감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KF80 이상 필터가 달려 있는 마스크를 쓰는 게 맞는 거고. 네. 내가 만약에 환자에서 다른 사람한테 전파가 되지 않게 막기 위해서는 수술용 마스크나 면 마스크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 마스크는 이제 요즘 시중에 마스크가 너무 없다 보니까 쓰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감염을 막기는 조금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낫긴 낫지만 원래 권장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WHO 그 지침에서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권장하지는 않군요. 예,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공인된 필터가 있는 일회용 마스크를 쓰는 게 가장 좋을 텐데. 네네. 그런데 이 일회용 마스크를 좀 요즘에 재사용하는 분들 많던데 재사용하는 건 괜찮습니까? 재사용하는 것, 쓰고 재사용하는 것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보통 일회용 마스크는 한 8시간 정도 사용하는 걸로 돼 있고, 네. 아무리 오래 써도 24시간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회용 마스크를 오래 쓰기 위해서 이제 뭐 빨거나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돌리게 되면 그 앞에 있는 필터 자체가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침입하는 바이러스를 막는 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 마스크는 권장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뭐 만들어서도 쓰고 정말 빨아서도 쓰고 뭐 전자레인지 돌리고 근데 뭐 소용은 없다. 근데 제대로 된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한번 그러면 전문가 입장으로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마스크를 사용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코와 입을 전부 다 막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턱에 쓴다거나 아니면 코는 이렇게 내놓고 답답하니까 입만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그 점막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코 점막을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다 막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코와 입을 전부 다 막는 게 중요하고요. 마스크는 이제 항상 모든 마스크에는 위에 철심이 있습니다. 철심이 있는 이유는 코에 피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철심이 있는 부분을 위쪽으로 가게 하고 코와 입을 전체적으로 막고 쓰는 것이 가장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입니다. 네. 그래요. 뭐 신생 바이러스다 보니까 불안감도 크고 또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완치가 돼도 영구적으로 이게 폐 손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좀 잘못된 정보 아닙니까? 네, 그것도 잘못된 정보고요.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보통 경미한 증상, 80%에서 경미한 증상을 갖고 있다가 회복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한 4% 정도에서만 중환자실 갈 정도로 중증으로 진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경미한 증상이 있게 되면, 그리고 회복되면은 폐에는 거의 손상을 입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폐 실질에 손상을 입게 되고 그래서 흉터나 아니면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확률은 굉장히 적은 걸로 돼 있고 우리가 보통은 이제 전체 환자 중에 4에서 5% 정도만 중환자실 가고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진행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정말 증상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이 안 났는데 나중에 이제 양성으로 판정받은 분도 계시다고 하고 또 객담이 있으면 또 코로나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코로나19는 좀 다른 특성이 있는 게 무증상인 상태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부분의 바이러스들은 증상이 이제 시작되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감염된다고 돼 있는데요.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무증상 감염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경미한 증상이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이 기침과 발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네. 보통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상기도 쪽에 감염이 됐다가 이제 하기도 쪽으로 진행하는 걸로 돼 있어서 가장 흔한 증상은 38도 이상의 발열과 그다음 마른 기침이 돼 있지만 그 외에도 설사를 하거나 목 아픔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증상을 갖고 그 병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워낙에 코로나19가 감기와 똑같은 증상을 보이기 네. 때문에 증상에 상관없이 어떤 이제 발열이 있거나 아니면은 마른 기침, 목 아픔, 콧물 같은 게 있으시면 병원에 가서 직접 상담을 받는 게 맞는 거고요. 네. 정확한 전문가의 진찰을 받는 게 맞습니다. 무증상 감염자 같은 경우도 뭐 무증상 감염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그렇게 있을 거라고 지금은 예측을 하고 있고요. 물론 대다수의 바이러스들이 증상이 발현되고 나서 감염이 되는데요. 네. 무증상으로 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에서 초창기에 이제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우려의 시선이 그렇죠. 높았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무증상으로 감염이 되는 건지 몰랐을 아니면 수도 워낙에 그 증상이 경미해서 네, 네. 본인은 못 느끼고 지나간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거는 추후에 역학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코로나19 자가진단법이라는 내용이 저도 이제 단체 톡방에서 받은 적이 저도 있는데 해봤어요. 네. 뭐 10초 정도 숨을 참았다가 기침이나 뭐 답답함이 없으면 괜찮다. 네, 폐렴이 없는 거니까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것이다. 이게 뭐 얼뜻 보면 좀 신빙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좀 어떤가요? 근거는 없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내용인 것 같고요. 예. 보통 이제 저도 그걸 봤는데 보통 10초 동안 이렇게 참고 있으면 뭐 이제 폐 손상이 없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통의 폐 손상이 있어서 숨이 차는 거는 움직일 때 숨이 차는 거지 가만히 있을 때 숨이 차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전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내용인 거고 우리가 뭐 10초 동안 숨을 참고 기침이랑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보이지 않으면 코로나19가 아니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뉴스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항상 전문가의 조언대로 따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집에 요즘에 뭐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안 나가자 이런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니까 택배를 많이 또 시키잖아요. 근데 택배에 대한 우려도 좀 하시더라고요. 어떤가요? 우리가 이게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말로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 밖으로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면 보통 한 4시간 정도 생존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건조한 기후와 차가운 기후,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이 맞으면 일주일까지도 있는다는 보고가 있긴 있는데요. 그건 극히 드문 일이고 보통은 체외 밖으로 나오게 되면 4시간 정도 바이러스가 이제 생존해 있다가 소멸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요. 택배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되어가는 시간도 꽤 되기 때문에 그 택배 자체로 인해서 감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해외 직구 같은 경우도 더 신경 쓸 필요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려대 이영석 교수님과 함께 코로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